안녕하십니까? 천상의 시인 가람 이병기에 대해 발표할 석형민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이병기란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하기 위하여 가벼운 키워드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익산입니다. 이분은 익산 출신으로 가람 문학관은 익산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난초입니다. 이병기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난초 연작인데요. 후에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이병기 선생님은 조선어 연구회에 참가하여 국문학자로서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시조입니다. 이병기 선생님은 시조 부흥 운동을 실천한 인물이기도 하며 현대 시조 작가입니다. 앞서 말한 난초 연작도 시조입니다. 익산, 난초, 조선어 연구회, 현대 시조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가람 이병기 선생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시조 시인으로의 모습이 잘 어울리십니다. 자, 그러면 가벼운 소개를 마쳤으니 가람 이병기 선생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목차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개를 하면 처음에는 이병기 시인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고 그 후에는 작품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을 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번 발표에 있어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기 작가의 호는 가람으로 시조 시인이자 국문학자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익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3.1운동 이후인 1921년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 연구회 조직에 참여하여 우리말 연구 운동에 힘쓰셨습니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1925년에 등단하면서 시작하였고 1939년에는 가람 시조집을 발간하고 기간지 문장에서 간행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피소되기도 하셨고 또 후에는 1966년에 가람 시조집을 포함한 그동안의 작품을 총망라한 가람 문성을 발간하십니다. 다음은 작품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람 이병기는 1939년 초기 작품인 72편을 가람 시조집에 300부로 한정하여 문장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시집은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가 가람 이병기가 현대 시조 창작에 있어서 강조하기도 했던 연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겉말에는 정재홍 시인의 발문이 적혀 있습니다. 정재홍 시인은 시조 제작에 있어서 가람 이병기 선생님을 극찬합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가져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제작에 있어서 가람의 오른편에 앉을 리가 아직 없다. 천성의 시인으로서 넘치는 정력을 타고난 것이 더욱이 가람과 맞서기 어려울 점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독보적인 존재를 신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PPT에도 담겨있는 시조 제작에 있어서 가람의 오른편에 앉을 리가 없다라는 말은 가람 선생님을 굉장히 극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집의 여러 작품에서 시조의 시적 정형성과 그 품격을 유지하며 섬세한 개인적 정서 세계를 펼쳤는데요. 그러면서도 고시조와는 달리 한자 사용을 감소시키고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죠. 이는 1929년에 발생한 시조 부흥 운동과 큰 연관이 있는데요. 이 작품집은 시조 부흥 운동의 실천적 업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람 시조집의 수록 작품 중 난초 연작이 가장 유명한데요. 난초 연작 중 대표작으로 뽑히는 난초 4를 소개하기에 앞서 다른 작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난초 1입니다.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인 난초를 고전할 뿐만 아니라 섬세한 언어와 감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시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께서 추천해준 적이 있는 특별한 시조이기도 한데요. 이 시조의 내용은 책을 읽다가 깬 화자가 난초의 개화를 그린 시입니다. 두 번째는 젖입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의 삶의 여정을 젖을 통해 묘사한 작품입니다. 죽은 어머니가 이승에 남기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작품이죠. 다음은 박연폭포입니다. 삼수로 이루어진 이 시는 산에 올라가 박연폭포를 보고 그 웅장함과 수려함을 그린 작품으로 폭포의 무한성과 삼수에 나온 바위, 그리고 구름,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유한성과 가변성을 지닌 존재와 대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풀벌레입니다. 이 시조를 보면 보통 시조와 다른 게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설시조의 형식입니다. 이 시는 형식적 격조에 변화를 준 시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듣는 풀벌레 소리로 시적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난초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군자가 뭔지 아십니까? 사군자는 고결함을 상징하는 식물들로 매와 국화, 대나무,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난초가 속해 있습니다. 이병기 시인은 술, 제자, 난초를 사랑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난초를 소재로 쓴 작품 중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난초사를 보기 전에 난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초는 전 4편으로 실수의 연작 시조입니다. 또 난초일은 앞서 설명한 대로 난초와 개화한 순간을 그렸습니다. 난초2는 난초의 시연과 향기를 그렸고 난초3은 난초의 생명력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난초4는 난초의 외양과 본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엔 난초4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4의 첫 번째 수, 즉 전체 난초의 6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난초의 부드럽고 청초한 외양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에 해당하는 7수는 난초의 깨끗함과 고결한 본성을 그렸습니다. 이 시조는 마치 난초가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의인화하여 난초와 시적 화자가 내적으로 결합하였고 난초가 지닌 청아한 모습과 맑고 고결한 성품을 예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화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결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난초와 같은 삶을 희망합니다. 다음은 별이라는 작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노래는 이병기의 별을 가사로 이수인 작곡가가 작곡을 하여 만든 가곡입니다. 유튜브에 이 가곡을 검색하시면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이 노래로 음악 시간에 가창시험을 본다는 댓글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노래는 현재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별을 형상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서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조화와 공생을 통해 생명성을 탐구하는 법을 몸소 증명하는 작품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노래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처럼 가람 이병기는 현대시대로 이름을 널리 알린 작가로 단순히 틀에 얽매이는 작품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서정과 자연의 고결함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람 이병기 선생님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국어교육과를 다니지만 부끄럽게도 자세히 몰랐던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람 이병기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앞서서 작가의 생애의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이병기 선생님의 인생은 단순히 작품 창작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국문학자로서 국어 연구에 이바지한 인물이자 조선어학회 33인 중에 한 명으로 우리말을 사랑한 인물이시죠. 이처럼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업적은 다양합니다. 가람 문학관에서는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의 활동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답사를 통해 다들 가람 이병기 선생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